이번 시간에는 요즘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검에 있는 김영철 검사라는 사람과 어, 그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최순실 씨의 조카인 이 장시호 씨와의 어떤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언론과 또 그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많이 지난주에 이번 주 초죠. 이번 주 초에 굉장히 뜨겁게 이슈로 거론됐던 두 사람, 이 사람들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검에 있는 김영철 부장검사, 반부패 2부의 부장검사인가, 어쨌든 대검의 검사인데요. 이 김영철 검사라는 사람과 장시호 씨, 최순실 씨의 조카이냐, 이분은 이제 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남자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어떤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할 것이고, 또 이 명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제가 자세히 다룰 만한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김영철 검사, 대검에 있는 그 반부패 부장검사인 이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 자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 보면은 그 인터넷 언론 중에서 뉴탐사라고 있습니다. 뉴탐사라는 곳에서 굉장히 이 장시호 씨가 자기 그 지인과 나누었던 카톡,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 공개를 하는 거 일부를 제가 봤고요. 또 MBC에서도 메인 뉴스에서 이거를 다루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도 이거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주 초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뜨겁게 이게 이슈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적으로 이 김영철 검사의 향후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과, 장시호 씨라는 이 사람은 또 어떤가,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명리학적으로 살펴보는데 주로 초점을 두고 제가 이 시간을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시주를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라서 제 설명이 좀 다소 부족하고, 또 실질적인 현실에 있는 상황과는 좀 어긋나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부분, 그 부분을 감안하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구조의 사주라면은, 이 김영철 검사의 사주는, 이 사주라고 했을 때 시주는 없지만은 이런 사주를 우리가 6월 개수로서 신금이 투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우리가 편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인격이 비견을 보고 있어서 인수봉급인 상태인데, 이 사람이 대검에서 잘 나가는 검사로 이렇게 있는 걸 봤을 때는 요 자체는 사주가 파격이 됩니다. 파격이 되는데 여기 시주에 분명히 좋은 글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해볼 때는 여기에서 뭐 무오시가 될 수도 있고 또 기미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상태에서 본다면은 이런 구조만 가지고 예측을 해볼 때 이런 구조의 사주, 꼭 이제 이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런 구조의 사주에서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런 사람은 그 이제 여기 지금 시주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반드시 이 사람이다, 이 김영철 검사라고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의 이제 인수가 편인을 용신으로 쓰면서 비겁을 보고 있는 이런 구조의 사주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굉장히 기회에는 굉장히 강하죠. 기회에 아주 강하지만은 지조라든가 절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런 사람을 이제 상사로, 윗사람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을 대하고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죠. 이런 분은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고 그 자기 중심
조심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매우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에서도 시주에 만약에 여기에 뭐 기밋이라든가 또는 이제 무엇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성향이 또 나오는데 요렇게 세 개만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다. 또는 굉장히 지조라든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조라든가 절개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사람이고 기회에는 매우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소탐대실하는 사주가 되죠. 만약에 여기 이제 무엇이다, 시주가 무엇라든가 김이라든가 있으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다면은 소탐 대실하는 그런 사주가 되고, 또 하나 이 사주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병이라든가 정, 그러니까 재성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성이 뭐 한 개 정도의 재성이 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여러 개의 재성이 사주에서 재성이 여러 개가 만약에 운에서 대운과 세운에서 올 때는 대패가 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런 경우에 여기에 임계수가 있을 수도 있고 임수나 계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경금이라든가 경신시나 신유시가 됐을 때 되면은 오히려 또 그럴 때는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의 사주는 재성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 재성을 조심한다는 게 뭡니까? 돈, 그 다음에 여자 또는 기타 쾌락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현재 상태에 어떻게 놓여 있느냐 할 때 여기 지금 병진대운의 갑진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진대운 갑진년인데 요 상태로 할 것 같으면 이 구조는 지금 병진대운의 갑진년은 폐운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왜냐? 병신 합해서 용신이 묶이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요. 뭐 또 이 갑목이라는 세운에서는 갑목도 지금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는데, 만약에 여기에 시주가 무엇이다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대흉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기미시가 있다 그랬을 때는 또 거꾸로 대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시주가 기미시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만약 있다 그러면 무엇이가 될 가능성이 높고, 기타 뭐 경신 뭐 이렇게 뭐 경신시 신유시 이런 경우는 그 여기에 만약에 경신시다 신유시가 있을 때도 지금 대운에 병진대운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대운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주를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추측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다만 요 병진대운의 갑진년이라는 요 자체만으로 볼 것 같으면은 갑목상관의 역할로 인해서 이 용신이 죽게 돼요. 편인 용신이 몰락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극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극인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여자로 인해서 나의 명성이 크게 손상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운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금년에 이 사람이 이 현재 있는 자리를 시주에 뭐가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참 제가 해석을 하는데 제약이 많이 따르긴 하는데, 금년의 자리를 조금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설사 금년을 넘길지라도 내년에는 이제 을사년이 됩니다. 을사년에는 반드시 현재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겁니다.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항상 이런 사람은 인생을 사람 조심해야 되는 게 소탐 대시라는 거, 소탐 대시를 하지 않도록 늘 내 거를 더 많이 내놔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앞장서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태생적으로 그걸 하기가 어려워서 이 지금 또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런 거 볼 때 보면 굉장히 소탐 대실해서 자기 인생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6월 개수 6월의 개수가 이렇게 편인을 보고 있는 이런 구조에서는 항상 재성을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탐 대실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의 하나의 모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은 현재 병진되어 온 갑진년에 있는데 금년에 자리를 지키기가 매우 어렵고 설사 간신히 어떤 자리를 지키더라도 내년에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물러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시주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6월 정화에서 이렇게 편제격입니다. 편제격이 이제 식신과 칠사를 보고 있는 그런 구조가 돼서 이런 구조를 이제 우리는 재용식재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의 사주는 지금 지지에 유, 유, 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는 정화 일간의 입장에서 미토는 홍염살에 해당이 되고 홍염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유는 도화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 뭡니까? 이게 이제 자형을 있어요. 형을 엮고 있는데 격국의 구조상으로는 이제 천간에 있는 연간에 있는 기토가 월간에 있는 개수 칠사를 이렇게 토국수해서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특히 이성 문제, 복잡한 이성 문제가 항상 따라다닐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도 이 시주에 있는 글자에 따라서는 이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복잡한 이성 문제라든가 역시 그 음주 가무 또는 뭐 주색 잡기 잡기 기타 뭐 음란함 뭐 이런 일들에 아주 자주 노출되기가 매우 쉬운 구조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럴지라도 이런 구조의 사주가 시주에 여기 시주에 어떤 글자가 있냐에 따라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가 모르니까 말을 할 수 없고 요것만으로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제격이 이 사주는 이제 용신이 편제죠. 편제격이 식신과 칠사를 보고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 특히 이 사주의 구조는 이제 연지는 홍염에 해당이 되고 월지와 일지가 도화이면서 동시에 유유자형을 엮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도화가 자형을 엮고 있고 동시에 홍염을 보고 있는 거라서 주색 잡기라든가 복잡한 이성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 남녀의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그런데 많이 노출될 수 있고 특히 이 천간에서 이 기토가 이 기토 식신이 편관칠사를 이렇게 토국수에서 하고 있는 이 현상은 매우 길하고 바람직한 현상이지만은 여자 사주에서 이제 이런 구조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여자로 말할 것 같으면 여자의 생식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여자가 그 생식기로 남자를 죽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아주 이분은 이제 화끈하고 사람이 그 굉장히 그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한다든가 또 어떤 밀당을 한다든가 이런 면에서는 탁월한 재능을 보이고 있지만은 남자들이 이 여자를 이제 만나서 다루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어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훨씬 더 이 사람에게 김영철 검사에게 의존했던 그런 관계로 이 사주의 궁합적인 관계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궁합을 일일이 다 대주해 줄 수는 없는데 이 구조에서는 이제 이 장시호 씨가 이 김영철 검사에게 굉장히 도움도 많이 받고 의지도 많이 하는 그런 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장시호 씨의 요 시주가 없어서 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는 불편한데 요 자체만으로 연월 일로만 얘기한다면은 일종의 이런 거죠. 옥녀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옥녀와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했던 남자들은 예전에 그 소설에서 옥녀와 함께 잠자리를 했는 남자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안 죽은 사람 딱 하나 있죠. 병강세. 병강세만 죽지 않았고, 그러니까 옥녀의 상대는 병강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남자는
이런 구조에서는 이제 항상 굉장히 대패가 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남자로서는 매력은 느꼈을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여자다. 성정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정상으로도 그렇고 이 사주 구조도 역시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이 홍념과 도화가 너무 중첩돼 있는 데다가 식신이 칠사를 제거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 어설픈 남자들이 접근을 해서 사귀건 하면은 항상 그 대패가 나기가 쉬운 그런 아주 무서운 분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사주 구조적으로는 저런 것이 그런 부분만 빼고 보면은 요런 구조의 사주는 아주 귀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주다. 아주 귀격이죠. 여기에 있는 거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면 요 자체만을 보면 완벽하게 사주 구조가 성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쁜 아름다운 격국이다. 격국이 아름답게 성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사주는 요 자체만으로는 아주 파격 사주입니다. 파격 사주면 이거는 이제 재용식재격으로 아주 격국이 잘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보통 우리가 주색 잡기라든가 복잡한 이성 문제라든가 뭐 어떤 여자가 예를 들면 여자가 굉장히 음란하다든가 많은 남자와의 그 관계가 연루되어 있다든가 그런 거를 얘기할 때 홍염살이나 도화살이 단독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홍염살과 도화살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을 때는 홍염과 도화의 그 성정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도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도화살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있는데, 홍염살에 대해서 제가 명리정종, 그러니까 고서, 요 명리정종은 작자 미상이에요. 누가 썼는지 모르는 책인데, 이 명리정종이라는 책에 홍염살에 대해서 설명해 놨는 게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여자가 홍염이 있으면은, 다정다욕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정도 많고 욕망도 많다는 거예요. 다정다욕하고 그다음에 외정을 즐기며 만인의 천하 기생이 된다 그랬어요. 만인의 천하 기생이 되고 설사 그 사람이 부잣집 딸일지라도 달밤에 꽃밭에서 탈선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홍염이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좋은 면으로는 뭡니까? 홍염살이 있으면은 지고지순한 사랑을 한다 그랬어요.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니까 홍염살이 단지 홍염살이 있다고 해서 뭐 여자가 행실이 나쁘다든가 또는 음란한 여자라든가 뭐 복잡한 그 이성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단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홍념과 도화가 이렇게 여러 개가 중첩되면서 이렇게 형을 하고 있을 때는 또 단지 형만 하고 있지 않죠. 천간에서 식신이 칠사를 제거하는 이런 식신 대사를 하는 식신 제사를 하는 이런 구조의 사주가 돼 있었을 때는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화살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알고 있으니까 홍염살에 대해서 명리정종에 있는 내용 일부를 옮겼고요. 여기만 이제 이 공간 때문에 다 적지를 못했는데 홍염의 좋은 면으로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한다 그랬어요. 홍염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주로 예를 들 것 같으면은 뭐 지고지순한 사랑한다 그러면 뭐 많지 않습니까? 뭐 일주만으로 하면 뭐 경술 일주 또 신유 일주 이런 일주들이 다 일주 자체가 홍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가지고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홍염과 도화가 중첩되어 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한 사람은 검사고 한 사람은 피의자였죠. 검사와 피의자의 단순한 관계를 뛰어넘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뉴탐사라는 유튜브에 뉴탐사라는 언론사 또 MBC에서도 이번 주 초에 정식으로 뉴스에서 다루었고 민주당 회의 그러니까 주초에 회의할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역시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이 사람들의 관계, 이 관계가 뭐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유튜브나 다른 신문에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공직자로서의 그 김영철 검사의 운명, 향후의 운명,
그 운명은 병진대운의 갑진년이 어떻게 될 거냐,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죠. 그냥 금년에 설사 순조롭게 넘어갈지라도 내년에는 내년 을사년인데 을사년에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분은 이제 보통 평범한 사람이니까 뭐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고, 다만 이 사주의 특징은 홍염과 도화가 중첩돼 있고 천간에서는 식신과 칠살의 관계로 놓여 있는 그런 관계로 호락호락한 여자가 아니다. 뭐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김영철 검사와 그 피의자인 장시호 씨와의 어떤 사주적인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